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이번 주를 총 정리하는 7월 17일 금요일 날 방송입니다. 다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200으로 되돌려 놨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혹시 이번에 좀 깊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력주들을 좀 깊게 조정을 주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여기서 이렇게 바로 돌리면 기간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좀 이제 걱정을 했었습니다만, 정말 다행스럽게 어쨌든간 주시장은 일단 올라야죠. 그래서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좀 샀고, 코스피에서 기관 좀 샀고, 개인은 좀 팔았습니다. 1000억, 900억 이 정도 순매도를 보였는데 그렇게 금액은 크지 않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이 보면 뭐냐면, 시장이 이렇게 박스권에 들어간 지는 이미 오래됐는데 그 박스권에서 이제는 밑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에가 중요한 거로 조금 바뀌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유동성 때문에 하반 경직성은 좀 확보를 한 것 같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어젯밤에 미국 시장도 그랬지만 미국 시장도 한 이틀 흔들리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미국 시장에서 바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추가적인 부양 조치.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쉽게 난 모르니까 이제 시장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팽개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연준이 난 모르겠다 이렇게 될 수 있기에는 너무 깊이 관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흔한 말로 깬 놈이 책임져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다행스럽기는 한 거예요. 그래서 밑바닥은 어느 정도 지지선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이 기간을 말하는 거죠.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로, 무엇이 주도를 해서 이 상향 돌파, 2200, 이 몇 번째 부딪히는 이거를 뚫고 나가느냐. 빠르면 다음 주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거기서 흔들거리면서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 나가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의 특징 또 하나는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우리 시장 말로 때린 놈도 없고, 적극적으로 산 놈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사도 올랐어요. 왜? 때리는 놈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시장은 뭐냐, 그 각각의 주체들, 시장 참여 주체들 있잖아요. 외국인 있고 기관 있고 또 개인 있고, 그걸 전부 똑같다고 성향이 볼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분류되는 성향에서 그냥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한 시장이에요. 왜? 위에 매물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사고 개인은 판 것 같이 수치상으로 나오지만 각자 다른 운동장에서 놀았어요. 전혀 다른 데서 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사는 것들이 달라서 그래요. 여실히 나타나요. 보면 우리가 카카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개인이 사고, 오늘도 외국인 기관은 계속 팔았어요. 개인이 샀고. 근데 이제 현대차, 요거 이제 제가 또 다시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현대차가 은근슬쩍 주력주 부대에 쓱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현대차가 외국인이 837억 순매수했고 기관이 252억, 개인은 1000억 넘게 순매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500원이나 올리면서 오늘 이 주력 부대의 대열에 은근슬쩍 합류했다, 한 발 넣었다. 요게 이제 앞으로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시장에 클 것이다. 오늘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중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TSMC 대만에 이게 주가가 크게 오르니까 이거 영향을 받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그 팬데믹 나오고 나서 이거 V자 반등을 할 때 사실은 삼성전자는 좀 성장주, 미래지향적인, 그래서 성장주 쪽에 영향권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경기 관련주 쪽으로 쓱 물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 관련주로 재분류되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이제 자기 몫을 좀 한 거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계속 나가면서 제가 얘기했지만
성장주 중에서도 굉장히 압축될 가능성이 있어요. 성장주 중에서도. 그걸 뭐냐면 넷플릭스 보면 알 수 있죠. 넷플릭스 뭐 실적 나쁜 거 아닌데 3분기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다시 돌아다니고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 니네 실적 뭐 줄을 거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쇼미더머니 보여주라 보여주는 것만 믿을게 이제 이런 성향이 점점 짙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언택 관련이든지 뭐 2차전지 바이오 이런 쪽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제 계속 이 대열에 같이 넣고 가기가 힘들겠다. 그런 생각도 우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는 바이오주가 부침이 아주 심할 거예요. 바이오주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겁니다. 바이오주는 어떻게 보면 오라나싱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를 하나를 딱 해서 세 개 특허내면서 딱 끝내놓으면 다른 애들은 그냥 허당인 거죠. 그래서 부침이 너무 심해요. 바이오주는 뭐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감안하시고 근데 바이오 중에서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진단 키트도 있고 시밀러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보면서 우리가 좀 해나가야 되고 이제 그 현대차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경기 관련주 저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경기 관련주가 새롭게 나타났는데 그럼 이걸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기존에 가던 성장주 이거 이제 지난번 올랐을 때 팔지 못하고 다시 꼬나박았다. 이제 오늘은 좀 올라갔지만 이거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제 경험상 제가 40몇 년 동안 주식시장을 지켜보면서 그 큰 한 번의 흐름들 있잖아요. 한 번 폭락했을 때 큰 흐름들이 이렇게 쭉 이어가는 그런 순간에 주력 부대 선도주가 고꾸라지면서 시장이 간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은 긴 텀, 이번 텀이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긴 텀을 가면서 절대로 주력주를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력주는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력주, 대장주가 꺾이면 시장 꺾인다. 그러면 지금 경기 관련주 나타난 예는 또 뭐냐? 이건 이런 거예요. 이번에 팬데믹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는 작년 말 하반기부터 부동산 이제 읊쬐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돈들이 주시장을 기웃거리기 시작하던 차에 마침 주시장이 깊게 빠지니까 개인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동학개미, 뭐 이렇게 스마트 개미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저점에서 V자 반등으로 올라오는 순간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여러분 아시지만 상당히 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수치적 분석, 기계적 분석, 이성적 분석 이런 거를 많이 해서 이렇게 V자 반등 이거 미친 짓이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초기에 계속 그랬어요. 이거 미친 짓이야. 이 사람들 왜 이래? 동학개미 이거 주린이 이거 주식도 모르고 뛰어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이거 한 방에 훅 가려고 왜 이러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무엇이었느냐? 이게 성장주였어요. 그래서 성장주 계속 갔잖아요. 좀 샀던 것도 기관 외국인들이 막 줘도 다 받아먹고 또 올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주, 이번 시장의 텀에 있어서 이 성장주의 주도권을 외국인이나 기관이 뺏긴 거예요. 지금은 딱 그 꼴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뒤늦게 이렇게 빨리 모든 나라들이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이렇게 빨리 건져내려고 애쓸지 처음에 몰랐죠. 이게 뭐 정상적인 건 아닌 거죠. 그렇지만 그동안에 인류도 경험을 하다 보니까 몇 번의 그런 큰 충격에서 경제를 빨리 회생시키는 길은 찔끔찔끔 하는 것보다 한 방에 다 털어넣는 게 기간도 짧고 결국은 돈도 조금 든다라는 결론에 다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퍼붓기 시작을 한 거죠. 사실 그럴 줄 몰랐죠. 근데 어쨌든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지금 와서 성장주를 사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그러면 그거와 관련되는 확산성이 있는 경기 관련주, 그리고 그 실물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희망을 쫓아오고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뭐 약이 개발된다든지 아니면 뭐 좀 경제 활동이 뭐 확산에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 살아야 되니까 뭐 이게 활발해지면 이런 것도 갈 수 있다라는데 이제 착안을 해서 경제 관련주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걸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아파트 있죠, 우리나라 아파트. 아파트 처음에 강남, 그러면 강남구 서초구였어요. 그게 강남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강남 3구 이런 말이 나왔어요. 송파가 슬쩍 붙었어. 거기에. 예. 그러다가 마용성이 마용성이라는 단어가 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또 강남 4구래. 강남 4구 마용성 뭐 이렇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게 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강남 아파트가 꺾어져서 곤두박질 치면 마용성만 살겠어요?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빨리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나 이게 어차피 이것도 돈판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럼 자, 주력 부대가 성장주를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제 성장주 사기가 겁나는 거야. 강남 가서 아파트 사기가 겁나는 거야. 많이 올랐어. 옛날에 10억 하던 게 20억이 돼 있고 30억이 돼 있어. 못 사잖아. 그럼 어디가? 마포 가죠. 처음엔 송파, 여기 삐졌어. 송파도 강남이야. 강남 3구. 이렇게 해서 용어를. 마찬가지, 주식시장도. 주식시장도 똑같은 지금 패턴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의 움직임으로 보니까 일단 합격한 놈은 현대차야. 일단 합격한 놈은 현대차다 이거예요.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다 포함되는 거 아시죠? 자동차 관련. 왜 그러냐면 이게 알까기해. 예. 그래서 뭐 한국판 뉴딜 이런 것도 나오고 근데 때마침 전기차, 수소차 이러면서 그 운송수단, 자동차에 대한 패러다임이 지금 딱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전기차 배터리 쪽이 우리나라가 어마무시한 나라예요. 우리가 아마 전 세계 38%인가 그럴 겁니다. 시장 점유율이. 그리고 기술력도 좋아. LG와 SDI, 또 SK, 뭐 이렇게 세에서 합쳐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에 축적되어 있는 구동 기술, 그 다음에 안락함, 차 만드는 기술, 이런 거 현대에다가 이 배터리 기술만 얹으면 이거 한번 해볼만 하다. 그러니까 정의성 부회장이 계속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쟁이에요. 이거 반도체 못지않은 미래의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착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쉽게, 그래, 너도 여기 껴줄게. 쉽게 들어왔어. 물론 그동안에 며칠 동안 강하게 뻗었기 때문에 조정은 받겠지만 오늘까지의 흐름으로 봐서, 자, 오늘 보세요. 현대차를 그동안 하루는 외국인이 사면 하루는 기관이 사고 한쪽은 팔고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오늘 공이 둘 다 샀어요. 드시언제 손뼉이 딱 마주치면서 소리를 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드디어 강남 4구로 들어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현대차가. 그래서 현대차도 잘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전략을 짜느냐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오늘 또 그래도 이제 고무적인 거 여러분들한테,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한테, 대통령께서 개인 투자가의 의욕을 꺾지 말라. 그래서 꺾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주식 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대통령 화법에 의하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러면 그 재검토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좀 재검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즈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뭐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다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강남의 부동산을 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터를 원하는 사람한테 뭐 3기 신도시 막 뭐 변두리에 막 집 짓고 이러면서 거기 가서 저렇게 물량이 많은데 왜 안 사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터 먹고 싶은 사람한테 마가린 주면서 자꾸 마가린 먹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수요 공급이 버터 수요 공급하고 마가린하고는 처음부터 다른 것이었다.
그런 거죠. 그런 얘기니까 결국은 뭐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프로퍼티 텍스와 그 공급, 수급의 문제. 그래서 뭐 이제 뭐 그린벨트 얘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정부가 그런 쪽에 이제 착안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가야 된다. 공급을 하면서 또 한쪽은 텍스로 컨트롤이 돼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근데 이제 주식시장으로 돌아와서 보시자고요. 근데 주식시장이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저희같이 평범한 사람이 직장생활 하다가 은퇴를 해서 자식 둘 출가 보내고 그냥 아파트 한 채 있다가 그래서 이제 그거 팔아서 변두리로 와서 출가시키고 남은 돈 어떻게 돼서 한 1, 2억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뭐 연금도 있고 뭐 그럴 테니까 뭐 플러스해서 이렇게 이제 죽을 때까지 살아가자. 저 주변에 그런 분들 아주 많아요. 저 하루에도 여러분들한테 전화 받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아차직하면 그 2천만 원을 걸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 가지고 한다 그러면 한 달에 1%씩 수익이 나도 2천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양도소득세를 맞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 우연찮게 이런 백만개미 같은 제 방송 보고 뭐 제가 이렇게 포트폴리오 얘기하고 이런 거 잘 따라서 하다가 갑자기 2억이 3억이 됐어. 예? 늘었어요. 지금 그런 분 많아요. 3개월 전에 저 처음 이거 유튜브 시작할 때 만난 분들, 그때 짠 분들은 지금 거의 뭐 50에서 100% 사이에 나 있을 거예요.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제 뭐 몇 프로를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주주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강남에 아파트 한 채가 얼만데 3억이 무슨 대주주냐 이거예요. 이것도 다시 좀 검토해야 된다. 이 주식시장에서 우리는 그냥 주식을 사서 높게 팔아서 차익을 남기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증권 자본주의의 시티즌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식시장이 직접 금융에 효과가 있잖아요. 지난번 우리 IPO 할 때 막 돈 막 들어갔고 기업에 그렇게 자금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기업에 몇 조씩도 할 수 있어요. 기업이 좋으면. 아니 그러면 그거를 은행에서 간접금융으로 자금 조달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기능도 있고 또 이번에 항판 뉴딜 하면서 뭐 평등 얘기가 나와서 전 뉴딜에 왜 갑자기 평등이 나오냐고 좀 뜨아했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똑같은 몫으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자본주의에. 똑같은 율로는 나눌 수 있죠. 그 율의 매개체가 주식이에요. 그거보다 더 정확한 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스템스 캐피탈리즘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전 가능하면 이렇게 복잡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마침 얘기가 나와서 늦었지만 그 개인 투자자들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거를 재검토하는 거는 정말 잘한 일이다. 정말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이제 그 얘기에서 제가 그랬는데 원래 이제 돌아와서 제가 앞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전략을 하느냐? 첫째, 이런 질문이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성장주 주력으로 가는 거를 팽개치고 아니면 팔고 이 지금 경기 관련주 현대차 사? 이런 의문이 하나 딱 들죠.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되게 심플한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주식시장에서 대세 상승기에서 상승을 타고 갈 때 주력주, 선도주가 꺾이고는 시장이 간 적이 없다. 선도주가 꺾이면 시장은 끝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니 걔가 뭐 먼저 딱 찍어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장 메커니즘상 쉽게 얘기해서 선도주가 꺾였다는 건 뭐냐면 시장에 많은 돈들이 거기에 물렸잖아요. 그죠? 물렸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죠?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깨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도주가 깨지면 시장이 죽는 거예요. 뭐 선도주가 무슨 뭐 미리 다 시장을 선점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도주가 깨진다는 얘기는 선도주가 죽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우리 흔한 말로 그냥 물려버렸다는 거예요. 모두 가도 못해.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사줘?
확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 아니라 선도주가 가면서 외연 확장은 가능하다. 단 선도주도 종목을 압축시키면서 더 발굴된 더 선도주만큼 강한 놈을 옆에다 붙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랑 똑같아요. 내가 강남에 아파트가 있는데 한 채를 더 살라고 그랬는데 강남을 팔고 마용성을 살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강남을 팔고 마용성을 사요? 아니죠. 그죠? 강남이 있고 내가 추가적으로 마용성을 하나 더 사겠다. 요새 뭐 다주택자인데. 아니, 예를 들자면 그건 말이 돼. 근데 강남을 팔고 마용성을 사겠다. 그건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의 답은 이런 겁니다. 성장주 주력 부대를 팔고 현대차를 삽니까? 아니요. 그러면 현대차를 더 삽니까? 오케이. 그거는 고려해 볼 만하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성장주가 재반등해서 지난번 고점까지 지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내려요. 성장주에서. 왜냐하면 이번에 혼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내리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슬림해져요. 쉽게 얘기해서 그쪽에는 아주 팬심이 강한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뺀다고 제가 그랬죠. 그때 주가가 진짜 세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빼고 나머지 그럼 이분들이 그 돈 갖고 뭐예요? 자기가 팔은 주식 카카오를 팔아놓고 그거보다 높은 가격에 되산다고요? 그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죠? 기웃거리예요. 기웃거리. 그럼 현대차 쟤도 괜찮겠는데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산되는 과정이나 이런 거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100만 개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매일 시장에서 흐름을 점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건 그렇게 할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보는 걸로는 현대차 정도는 일단 합격. 자동차 이쪽 관련은 일단 합격.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텔레콤. 텔레콤에서 또 하나는 한국전력.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전기차가 뭐 2025년에 10% 전기차 시장의 10%를 우리나라가 점유하고 그거 한국판 뉴딜에 나왔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전기차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충전을 해야 돼. 이거 뭘 씁니까? 전기가 있어야죠. 이거 코에다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전력도 한번 다른 의미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가 거기까지는 이쪽 외연이 좀 확장되지 않겠는가. 마용성쯤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좀 체크해 보자. 근데 텔레콤이나 한국전력은 아직은 뭐 합격점은 못 받은 것 같고 입질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매매하는 거 좀 보니까 기관들, 개인들이 조금씩 입질은 하는 것 같은데 이 자동차는 인정받아서 이제 대열에 같이 섰다라고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바꾸는 건 아니다. 애드하는 거, 더 담는 건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본의 포트폴리오 가지고 가면서 나머지 성장주 중에서 성장주가 요 며칠 전 같이 조정받을 때 좀 샀다가 그것만큼 오르면 팔아서 수익도 플러스 시키고 이거를 계속하면서 얘가 어떻게 나가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샀는데 얘가 그냥 위로 뚫고 세게 나가. 그러면 그냥 갖고 계속 쫓아가 보는 거죠. 매도 지점을 잡을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그 대응 전략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되면 되게 이번 주말도 편하게 보내실 수 있다. 이게 주시장을 자꾸 복잡하게 보면 말이죠. 끝도 없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간결하게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단순화하면 되게 편한 거예요. 되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 돈 먹으려고 다 들어온 거 아닙니까? 생각하는 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리즈너블한 그런 생각을 하면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이번 주 시장 상황 영상은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뭐 주말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월요일 시장 보고 월요일 시장을 좀 정리를 해서 저는 월요일 오후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